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영상을 많이 보면서 채팅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냈는지 사진이 너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그가 걸려가지고 계속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녹화해서 올리고 녹화해서 올리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는 방향으로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가는 걸로 할게요. 뭐 저에 대해서 소개는 그렇고 지금 대표님들이 하시는 게 로컬 푸드죠. 로컬 푸드는 결국 뭐냐면 얼굴이 있는 생산자와 얼굴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통상 밥상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게 로컬 푸드예요. 그러니까 뭐냐 로컬 푸드가 소통이 되는 데이 어디다? 프리마켓이에요.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프리마켓은 생산한 먹거리를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거나 프리마켓이 원래 시작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이 빨라졌죠.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없이 들어갈게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로컬푸드는 원래는 백말 다이어트 운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류기현 한 의사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100마일 안에 있는 나랑 가까이에 있는 채소 먹거리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고 일반은 지산지소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신토부리가 다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지산지소 운동보다 먼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프리마켓이나 로컬푸드 오일장이 프리마켓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로컬푸드는 뭐다? 제철 음식이다. 그러면 프리마켓에서 뭘 팔아야 된다? 제철 음식을 팔아야 한다. 예. 그 6차 산업의 개념도 같은 부분이에요. 농업의 비즈니스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는 같은 지역에서 같이 문화, 컨텐츠, 뭐 공예 이런 걸 같이 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프리마켓도 6차 산업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농업이 생산만 해서 갔는데 지금은 생산자랑 만나야 되는 다기능, 다면적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비스에서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시장에서 또 시장이 또 형성이 된 거예요. 소그룹형의 시장이.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하는 프리마켓이 있어요. 뭐냐면 언택트. 제가 어저께 중고시장에서 라이브로 밴드에서 라이브로 2시간 정도 어떤 분이 자기 그 옷을 팔더라고요. 그것처럼 대표님들도 프리마켓이라는 개념을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인터넷 이렇게 지금 저랑 대면하듯이 라이브 있죠. 저건 라이브가 가능해요. 밴드에서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밴드의 소비자를 모아서 거기에서 대표님들이 라이브로 농산물을 파는 방법도 이제는 새로운 프리마켓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차원의 농업이 프리마켓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시는 걸로 하고 지역 공동체로서 6차 산업 요 부분도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커뮤니티형 6차 산업 결론은 프리마켓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고 교류하고 가공하고 맨 처음에 생산만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였죠? 가공하고 판매를 교류하다가 이제는 뭐죠? 사용할 복지 이게 이제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지금 하고 계시는 치유 원예 치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치유 농업 그런 부분에도 맞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대표님들이 보시면서 이제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가공, 유통, 이제는 서비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 프리마켓이 결론은 서비스업 만나는 커뮤니티 접점이라는 게까지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강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접점을 지나서 이제는 관계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제는 인터넷상에서도 할 수 있는 언택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대표님들이 고민해서 프리마켓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마켓이 이제는 공원이나 농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어떤 공공시설에서 하는 프리마켓도 있겠지만 이번에 모이신 한 7분 정도가 되게 열심히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 이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라이브로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 라이브를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언제 한번 제가 저희 농장이나 저희 회사로 초대를 해서 한번 보성만의 프리마켓, 라이브 프리마켓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대표님들하고 빨리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 농산물로 한번 라이브로 프리마켓 형식으로 판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부분도 보시고요. 어,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프리마켓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립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가 있다라는 거. 대표님들,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가 뭐냐면 리더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단체장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리더가 맨 처음에 만든 핵심 리더들이 만든 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리마켓도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가야 되는데, 리더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장기간 가는 게 없어요. 그 다음 6차 산업에 대한 인식. 6차 산업이 꼭 서비스업만이 뭐 체험만 하는 게 6차 산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밑에 5번이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이나 이런 농산물이 앞으로 가야 하고 일본이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걸 얘기하면 농업을 하는 농민이 우리들이 생산자에 대한 철학과 만드는 과정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청국장이나를 파는 곳이고 요 부분은 여기 요 농가는 어, 빵 파는 데예요. 시골에 있는데 이게 요즘 대세로 늘고 있는 게 뭐냐면 논 한가운데에 빵 가게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용인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해남에도 논 한가운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는 공간은 어디나 좋다, 상품만 좋고 스토리만 좋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프리마켓을 할 때, 아, 우리 농장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같이 했던 보성이 잘할 수 있는 게 녹차밭도 있고, 갈멜 농장도 있고, 좋은 그린, 그 정원을 갖고 계신 분도, 그 다음에 녹차밭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들이 직접 빵을 구워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잘하고 있고요. 일본. 여기는 야마구치현 시부가라는 마을인데 아주 산골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프리마켓을 열고 있는데 이분들은 수국이 많이 필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마을이나 자기 농장에 수국을 심는 거를 본격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환경도 중요하고 프리마켓은 이제 농업인들이 농장도 가꿔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제는 찾아가는 거를 단체 뭐 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셨죠? 2단계, 3단계가 가게 되면 이동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2.5단계 뭐 3단 뭐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서울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회의가 다 중단이 되고 모든 게 다 중단이 됐다면 프리마켓도 더더욱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저께 저희 밤에 잠깐 저희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한 부분이 어,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농업인이 판매가 이제는 직거래에서 어떠한 어, 저거 있죠 그거 쇼핑몰에서 하는 거 있죠 홈쇼핑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대표님들이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농장의 아름다운 배경에서 대표님들이 보여주고 거기서 주문을 받고 그 다음날 배송해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살구권 마을이라고 해서 농가 식당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유원 7명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프리마켓을 할 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래가는 기업은 한국에는 100년이 넘는 기업이 별로 없대요. 근데 일본은 100년이 넘는 기업이 5만 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3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역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내가 무슨 상품을 팔 것인가? 믿음을 팔 것인가? 근데 제가 이 결론은 무엇을 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홍보하고 소비자와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프리마켓의 개념이에요. 근데 프리마켓의 개념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 마켓 형성이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지역에 가면 오일장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인이에요. 유인에 가보면 관광인데 거기는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이 돼서 유인이라는 관광지가 된 건데 거기는 첫 번째 계획하셨던 분이 지금도 위원장이세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목적형으로 갈 것인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팔 것인가, 그다음에 상품을 팔 것인가, 대표님들의 믿음을 팔 것인가, 아니면 보성을 팔 것인가, 그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실 신용,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도 중요하고요. 어, 농원과 식당, 농업 경영, 공원을 병행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작년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건데 대표님들이 그 프리마켓을 한다면 제가 갈멜농원을 왜 말씀드리면 거기는 농가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가서 농업인들이 프리마켓을 한다면 사회적 거리를 정확히 둘 수 있고 야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녹차 대한다원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워낙 넓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프리마켓을 연다면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매장 조건이라는 건 결론은 프리마켓 조건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점포도 신선식품 30%, 가공 70%. 그러니까 뭐냐면 신선식품은 가지고 나가면 여름 같은 데는 들고 나간과 동시에 시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져갔을 때 가공품이 훨씬 더 프리마켓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신상품 개발이라서 배, 입, 코, 눈, 머리라고 했죠. 배가 불러야 되고요. 입이 즐거워야 되고 코가 향기로워야 되고 눈도 즐거워야 되고 머리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은 나 갖고 나가는 프리마켓의 그런 물건들이 대표님들이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고객이나 만족하는 상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프리마켓을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들은 제가 하는 거는 이분들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면 한번 그거 여기 와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하세요? 거의 보면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친환경 유기농이다라는 이야기보다 여기에서 보면 음, 여기서 보세요. 과즙이 뚝뚝 흐르는 에어룸 토마토. 과즙이 토마토에서 과즙이 뚝뚝 흘린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갓 단 딸기. 전 여기서 인근 야생화에 초취한 꿀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어, 느낌이 와닿았던 건 에메랄드빛 초록으로 빛는 올리브 오일이래요. 대표님들이 간장하는 분이 계셨죠. 그다음에 꽃차 하시는 분 계셨죠. 그거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홍보했을 때 상상할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상상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 내용이 캐나다에서 프리마켓 여기 마켓이 써 있죠. 농산물 직거래하는 캘리포니아 농장에 오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는 파머스 마켓을 관광 오라는 관광 메시지였어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곳인데 한국에서 어디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오라는 거예요. 미국까지 어디를 뭘 보러 농장들이 하는 파머스 마켓 프리마켓을 보러 오라고 요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파머스 마켓은 요리를 통해 대한 무궁무진한 모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모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란 말. 농산물로. 그럼 대표님 프리마켓을 농업인들이 하는 파머스 마켓을 갔을 때 대표님들은 무엇을 주실 건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파머스 마켓 지난번 우리 사진 찍었죠?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와인, 치즈와 맞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팸투어 테이블을 위한 그러니까 팜투어 팜투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막 말이
버벅대요.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팜 투 테이블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어디다? 캘리포니아다예요. 팜, 농장에서 맞을 수 있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곳이 최고의 장소가 어디다? 농장이다. 그럼 결론 뭐예요? 플리마켓, 파머스 마켓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팜 투 테이블에서 다인 최고의 장소는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자연. 그 원희치 회생 대표님 그 국화밭 있죠. 거기가 최고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요셉 대표님이 하고 있는 장독대,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하고 계신 분, 그 표고 배지 있죠, 있는데 표고가 있는 곳. 그러기 때문에 그래 대표님들은 보성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거, 뭐 녹차를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녹차 맛이 빠질 수가 없어요. 녹차라는 거를 뺄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닷가에서도 하고요. 꽃이 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도 있어요. 그리고 아웃사이더 인더 필드라는 곳은 바닷가에서 100명이 식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힘들어지겠죠. 이제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직접 수확해보는 체험 농장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을 할 때 농장에서 하면 체험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대표님 제가 여기서 이걸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들은 꼭 네모난 어떤 박스에 담아서 들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가 자연스러운 뒷모습으로 감성 터치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농촌에서 체험하는데 이 내용도 농장에 오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 팜투어로 오라고 온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관광지잖아요. 농촌체험 관광지. 우리는 농촌체험 추천 관광지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면 네, 수탉이 여기도 캘리포니아에도 닭이 울면 사람들이 아침이 시작이 되나 봐요. 먹거리, 농장에서 직접 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프로그램은 우리는 1번 뭐 수학하기 이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제가 PT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서 대표님들 농장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캘리포니아의 사진, 대표님들 농장 사진도 있겠죠? 국화밭이 폈을 때 되게 멋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해바라기 농장이 있는 곳이 뭐라고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의 심장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다. 그럼 보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성 녹차밭을 보여주거나 대표님의 공장을 보여주고 특히 보성 같은 경우는 녹차밭 아름다운 그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성은 뭐 전남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뭐 된장, 간장, 뭐 표고버섯입니다. 이렇게 엮어가면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리마켓은 더더욱 스토리텔링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농장에 왔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기가 어디냐 와인이에요. 와이너리 그러니까 술 파는 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해남에 해창 주조장이라는 데가 몇만 명이 그 방문을 해요. 거기는 뭐냐면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구경하면서 사는데 뭐 할머니, 아들, 손주까지 같이 와서 정원 구경하고 막걸리 먹고 그 막걸리를 사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술을 양조장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노는 공간도 만들어 놨죠. 뭐죠? 아이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이 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안내 글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도심에서 이렇게 공장형 마켓을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신선함을 산다는 거가 그렇게 미국 도시민들한테는 쇼킹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신선한 게 너무 가까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프리마켓에 오는 거는 뭐냐면 생산자를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농장이 마켓 안으로
농장에서 직접 사셔야가 아니라는 거죠. 농장이 마켓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죠? 소비자한테 마켓, 농산물을 갖고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마켓들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도 프리마켓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다르게 보여줄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가공품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해요. 이거 토마토입니다. 이거 한국 요리하는 요리 선생님이 제안한 먹는 건데, 이 유기농 토마토 때문에 꼭지 때문에 올리브 오일에 담가서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공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프리마켓 가시는 분들은 가공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단순 가공으로 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다 가공이면 가공 인증 받아야 되죠. 인증 햇섭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가공을 해서 즉석 가공 정도로 해서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은 그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표고버 하시는 분이 과자 한다고 했는데, 표고버섯 과자, 우리나라에 표고버섯 과자가 왜 안 나오겠어요? 많이. 왜냐하면 표고버섯이라는 거를 과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먹는 거는 실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머리로 먹는 건데,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 표고버섯은 요리의 재료지 과자라는 개념이, 그 양파링은 그 양파링이라는 디자인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럼 버섯돌이도 초코는 있어요, 버섯 모양에. 근데 그렇다면 모양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소포장 변화예요. 미니멀해졌어요. 프리마켓 갈 때 가져가실 때는 이렇게 소포장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 소비자가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까지는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5,000원은 두 번 생각하고요. 10,000원은 세 번 생각합니다. 미니멀해져서 소포장으로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프리마켓에서. 네, 꽃도 이렇게 요게 한때 어, 인사동에서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 커졌는데, 그때 그러니까 모든 게 점점점 미니멀해진다는 거죠. 포장도 이게 뭘까요? 이거 잼입니다. 잼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할 때 홍보하는 거예요. 어, 보시죠? 키위잼도 있고요. 레몬잼도 있고 되게 많죠. 포장도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포장박 병이에요. 여기에 스티커를 투명하게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랑에게 보여주는, 대표님도 이렇게 꼭 뚜껑만 보여줘요. 뚜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엎어놔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아까 그 잼을 포장한 거예요. 소포장으로. 예. 이쁘죠? 이뻐야 되고요. 이거 같은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매뉴얼을 올려주는 건데, 이 포장 박스도 기존에 있는 포장 박스입니다. 이 포장 박스도 기존에 있는 거고, 다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네. 요게 시식용으로 주기도 하는데 이게요. 6개에 2만 원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제는 스몰 사이즈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도 프리마켓에 필요합니다. 저게 요거는 녹차예요. 녹차잼이에요. 요건 우유. 네, 그러니까 해서 그 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겁니다. 네. 음, 잠깐 스톱했다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으로 한 건데요. 이거는 음, 프리마켓에서는 이 소포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안내문이나 명함을 나눠줘서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잼이나 간장, 된장 저도 보면 사갖고 와서 먹다가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맛을 끝까지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이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은 작은 양, 저는 실은 200g, 250g 정도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단순한 건데 가공을 했을 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라벨을 되도록이면 사람이 볼 수 있게. 이거는 그 올리브, 요즘 가공이 유행하고 있는 게 올리브 오일에 담그는 거가 많이 유행이에요. 허브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채소 같은 경우를 올리브 오일에 담아서, 요즘은 소면보다 파스타를 더 많이 해 먹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올리브 오일에 가공품을 좀 담는 거, 담가서 가공하는 단순 가공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업로드 해드리고 할 건데요. 이게 어떤 포장인 것 같으세요? 이 포장은 참기름 들기름 포장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피아노 위에 놓고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소비자들을 원하고 있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꼭 기름, 요즘은 되게 많이 이뻐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소농가들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병이나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가격만큼 더 받으시면 되고 가격만큼 상품이 좋으면 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 해남에 이웅 식품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들기름 참기름만 하시는데 요 디자인을 많이 좀 많이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점도 잘 되어 있고 진열이 되어 있을 때 좀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프리마켓을 하거나 모든 건 어쨌든 유통이거든요. 유통을 위한 방법이라면 내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정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 되고 차별화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병의 내용물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이건 종이를 에다가 그 사진만, 오이나 비트다 장아찌 하시는 분들이 해서 한번, 이건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 본 거예요. 네. 음, 꽃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할 때 꽃을 말린 꽃으로 했던 게 있었고요.